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피플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20분.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가수 김은국 씨,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축사를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김영우 의원님은 무슨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죠. 와, 딕션도 목소리가 좋으시고. 얼마나 기름진지.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김은국 씨 역시 제가 오늘 이거 들이대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김은국 씨만 갈 수 있는 대학 네. 들이댑니다. 목소리를 벌써 출연하셨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얘기해요.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 자,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재담가들과 함께 사회문화 경제국제연예 스포츠 정치 빼곤 다 얘기해 볼 텐데요. 마수거리를 도와줄 첫 게스트가 누구냐? 이거 진짜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상암과 여의도 어디에 가도 네. 서 있는 굳건히 서 있는 네. 우리의 이게 여론조사계의 아이돌이죠.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목소리로 먼저. 네. 우뚝 서 있는 건 아니고 네. 피곤할 때는 앉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어서 목소리가 곧 지문입니다. 일명 기차화통 보이스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예요. 졸음이 확 깨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알아듣는 목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네. 네. 저는 뭐 방송에 워낙 또 유명인이시잖아요. 크리스티나 씨는. 그래서 저는 네. 이미 뭐 늘 봐왔던 분처럼 가까운 그런 또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티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알게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몰랐어요. 여기 빌딩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삼겹살집 사장님 오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도 삼겹살집 사장님은 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고 페라리 타서 페라리 타면서 여기 싹 머리 스타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오면서. 진짜 페라리 타는 거예요? 아니 정말 페라리 타고 싶어요. 페라리 타고 싶어요. 페라리. 네. 페라리 말고 페라리 타고 싶어요. 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나? 대단하십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씨. 자, 근데 우리 크리스티나 씨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배 소장님이 네네. 특별한 성대모사를 준비하셨다면서요? 성대모사 하고 싶은데 이게 네. 뭐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대돼요. 한번 해보세요. 기대돼요. 크리스티나예요. 오 잘해요. 위축이 되네요. 지금 원래는 다 잘했거든요. 하신 거예요? 네네. 표정은 전혀 위축이 안 되는데. 원래는 정말 크리스티나예요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계신데? 너무 귀여워요. 들었다 놨다. 우리 예. 크리스티나 씨가 진짜 이렇게 아주 밝은 에너지의 전사 같으세요. 근데 보니까 라디오 DJ 경력도 있으시죠? 어학 프로 오셨. 맞아요. 네. 옛날에 EBS에서 톡 이탈리아어 그 프로그램 했거든요. 이태리어 가르쳤어요.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맞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간단한 이탈리아가 있다면? 그렇죠.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이 이태리 여행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buon viaggio. buon viaggio. 봄비앙주. buon viaggio. 따라해보세요. buon viaggio. 미안하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본비앙주. 발음이 viaggio. 좋네요. 어. 역시 아나운서예요. 네. 발음이 최고예요. 좋아요. 감사해요. 아니 저도 이탈리아를 좀 하거든요. 네. 좀 들어보시겠어요? 피자, 파스타, 스파게티. 그만하세요. 여기 냉방이 너무 세졌어. 그만하세요. 온도 좀 갑자기 여기서 올려주세요. 에어컨 나온 듯한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뭐 공부를 되게 그러니까 많이 아니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티나 씨께서는 도대체 안 하신 게 뭡니까? 정치랑 국제법 전공도 하시고 법학부 겸임 교수도 하시고 와. 그리고 그 정치 빼놓고는 다 하신다면서요. 네, 많이 해봤어요. 국제 수준의 만물 박사시라고. 뭐 그런까지 아닌데 제가 공부하는 거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회 문제. 네. 정치 빼놓고는 다 가능하신. 그렇죠. 최고의 패널이세요. 그러니까 이 비정치 회담이 국가 정상회담보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라 좀 앞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비정치에 대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주제는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낳지 않을 결심. 제가 헤어질 결심은 들어봤어도 낳지 않을 결심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초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 네. 지금 정부에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했죠. 또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했죠. 이 비상사태에 치달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7년 뒤에 우리 국민 전체 연령대가 50세,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9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된답니다. 14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20만 명 이하가 이제 말하자면 군대에 입대한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0년 후가 되잖아요.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동력 기관차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 절벽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전에 수치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배 소장님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지금 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 한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4분기는 더 줄어들어서 0.6명대까지 합계 출산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전쟁하는 경우보다도 출산율이 낮고 그러니까 독일 통일 직후에 혼란에 빠졌던 동독의 최저 출산율이 0.77이거든요. 우리보다도. 그보다도 안 돼. 어머나.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또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높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보다도 우리가 낮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출산율보다도 우리가 더 낮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 최소영 평론가께서 진행자께서 잘 아실 내용인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2040년에는 지금 벌써 그런 데도 있어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 학생 수가 65명. 자, 여기서 나이대 나옵니다. 자, 배 소장님 65명. 자, 네네.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저희 때는 거의 70명 가까웠을 것 같은데. 아, 연배나우. 저희 초등학교 때 58명. 거의 58명. 네, 아직도 기억해요. 사립초등학교인가요? 학교가 좋아서. 사립은 40명 안쪽이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니 그때는 이탈리아는 어떠세요? 예.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20명이었어요. 우리 방에서. 20명? 20명. 네. 부자 학교? 아니요. 그냥 일반 학교. 평범한 학교? 네. 여건이 다른데요? 오, 그렇구나. 좋아요. 옆길로 샜어요. 다시 돌아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65명인데 한 반에 초등학교에 뭐 콩나물 시루 같다 그랬는데 그것도 오전 오후반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맞다. 그렇죠. 심지어는 맞다. 예.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던 때가 1971년인데 그때가 한반도 역사 이래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죠. 100만 명. 넘버원. 71년도가. 제가 그걸 뚫고 지금 YTN 출연한 거 아니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을 뚫고. 100만 대 1의 경쟁률. 아, 그건 괜찮은데. 그건 괜찮았어. 네네.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근데 원래 사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아기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6.25 한국 전쟁 맞아요. 때도 사실은 예. 그때 출산의 그 행렬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이 그때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저는 지금 제 기억에 제가 막 군대에서 휴가 나고 이럴 때도 주변에서 막 아기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요즘에 아기 소리가 안 들려요. 유모차 보면서 달려가면은 애가 없어요. 그렇죠. 멍멍이가 반려동물이에요. 있어요. 네. 근데 이탈리아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면서요. 그렇죠. 이태리에서도 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태리에서 우리가 1861년 그 이탈리아 통일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역대 최저 1.22년으로 떨어졌어요. 1.22로. 그래서 그리고 OECD에서 그 38개 국가 중에 그 우리가 그 대한민국 그 첫 번째 우리 이탈리아
두 번째로 아, 그래요? 제일 낮은 거예요. 프랑스가 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부가 18년간 그 저출생을 우리가 벌써 20년 전에 이걸 예측했죠. 그래서 정부가 18년간 저출생 대책에만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구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쏟아붓고 무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다 다른데 그래서 도대체 그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 뭐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출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데에 투입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약은 제대로 처방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외신은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이런 그 얘기도 정도예요. 하고 작년에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출생할 때 그때보다는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네. 게다가 지방은 더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안동이 사라지고 창원이 사라지고 먼저 보성이 사라지고 막 여수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70년 80년 뒤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애를 안 낳냐. 그렇죠. 이랬더니 애를 안 낳는 이유도 바보야 몰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데일리가 MNM 전략연구소와 함께서 PMI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해서 수도권 30대 결혼한 사람들을 네네. 일찍 조사를 했더니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문제 경제적 이유만 말씀드리면 네. 30대 부부들이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돈. 왜? 아니 애를 낳았는데 지금 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각박한 상황인데 주거 비용, 육아 비용 이게 각각 28.5%, 24.5%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건 여성들은 출산 기간 동안에 전후로 해서 경력 단절까지 됩니다. 맞아요. 게다가 네. 사교육비 또 사교육 받아서 성적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성적 더 내려가. 그러니까 열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돈도 없는 데다가 정서적으로 또 애를 키웠더니 특별하게 얻는 만족감이나 효능감이 없다.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이제 주거 모델이 4인 가구였잖아요. 4인 가구가 표준 주거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네. 1인 가구가 표준 주거 모델이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통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식문화든 뭐 쇼핑 문화든 다 맞춰가고 있잖아요. 지금 최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가령 애가 좀 더 태어나가지고 방 4개 있는 아파트로 옮기게 되면은 지원이 끊겨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제때 280조 원을 썼느니 380조 원을 썼느지만 제대로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저출산 이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뒤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티나 씨. 지금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이태리랑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경제 때문에 아닌가요? 경제. 네, 이태리에서도 그랬죠. 문제는 경제. 우리 소장님. 저는 여성 존중. 여성 존중. 네. 네, 우리 저는 취업. 젊은 사람들 취업. 취업. 취업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남과 여든 우리가 결혼해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저는 손해 본다는 기분 때문인 것 같아요. 애를 손해. 낳는 것과 육아가. 낳지 않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낳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점심 먹고 즐기는 커피 한 잔? no! 시사 한 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슈앤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하는 빛정치회담. 오늘 크리스티나 씨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확확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돈 많이 주면은 애 낳을 거다.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크리스티나 씨? 일단 돈 주면 좋죠. 일단. 아니 나실 거예요, 진짜 그러면? 본인은? 그래서 제가 그냥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거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그냥 돈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금 깎아주는 걸로 사실 좋긴 좋은데 그냥 100%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 주는 거 좋고 그래 한 번 딱 안 줘도 돼요. 그냥 애기 자라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조금 주고 중학교 들어갈 때 조금 주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조금 주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애기 자라면서 국가에서 돈이 주면 조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목돈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려 한 번에 주면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그 성장기에 분할 지급하는 게 낫다. 그게 크리스티나 씨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1억을 우리 사기업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제 그렇죠. 이런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억 원을 주는 것 자체가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물어봤어요. 1만 3,640명의 응답자가 참여를 했는데 네. 10명 중 6명은 1억 원 출산 지원금이 동기부여가 될 거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1억 원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교육비 그렇죠.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 주거 비용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칼럼을 썼는데 아예 결혼하면은 어디에다가 무상 임대 아파트를 10년간 지원해 주자.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한 명 놓으면 10년 추가, 2명 놓으면 10년 추가, 3명 놓으면 무료. 그냥 아파트를 줘. 묻고 더블로 가는 거네. 그렇죠.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파격적으로 누가 봤을 때 저렇게나 파격적으로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크리스티나 씨한테 제가 얘기하다가 OECD 국가 중 프랑스가 1위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1위고 2위가 이탈리아란 말이죠. 네. 근데 예전에 프랑스가 아니었나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극복이 됐죠? 그래서요. 이기려고 그냥 1등 됐어요. 그럼 이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그냥 세금 깎아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이탈리아 그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그 지역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돈 진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아기 뭐 초등학교 들어올 때, 중학교 들어올 때 그때 그냥 또박또박 돈이 나와요. 뭐 학비 전액은 아니죠. 전액? 그 시기에. 그래서 아기 자르면서 그냥 그 시기로 달라서 그냥 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그 패밀리 플러스 카드 있거든요. 이런 그 카드 있으면 어떤 명품 그 사러 가면 거기서 20% 자동으로 그 디스카운트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카드 받기 위해 아마 3명 나야 되거든요. 3명. 네, 애기 3명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크리스티나 씨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둥이 카드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세요? 저는 3명인데. 다둥이잖아요. 아니 우리 그럼요. 그거 좀 알아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지 우리가 실천하는 사이인지. 네. 자 몇이시라고요? 3명. 저는 2명입니다. 크리스티나 씨. 저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둘이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아니 근데 그러면 성적은 나쁘지 3명이면 않아요. 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별 혜택이 없어요. 제가 몸이 2배로 불어난 거 외에는 별 혜택이 없고 주차를 내도 뭐 주차에 대해서 특별하게 약간 뭐 혜택이 있긴 한데 그게 좀 비장하거든요. 아이들 식비를 준 게 아니라 아버지 식비를 준 거예요. 자제해 주시죠. 그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5780님이 출생률 높이려면 무조건 집을 줘야 합니다. 그죠. 그 다수당 생각하고 똑같다니까요. 집값 진짜 맞아요. 비싸죠. 2384님 이 방송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제 딸도 힘들어서 하나 이상은 못 낳는데요. 4092님 청년으로서 결혼 출산하면 내 미래가 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사치품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좀 전에 우리 이 앵커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보다는 손이 많다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방송하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방송하는 여성들은요 결혼하면은 무슨 시쳇말로 무슨 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간간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결혼들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1억 원 지급에도 지난해 한
25만 명 가까이 24만 명으로 치더라도 그 예산만 1억 원씩 주는 데만 24조 원이 드는데 저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최수영 진행자가 2006년 이후에 280조 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지난해 10월 13일 날 발간한 이 초저출산 장기 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보면 우리는 OECD 가입 국가의 현금 지원 예산에 오히려 못 미치는 편이에요. 평균에도 더 지원해야 돼요. 더 지원하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개선된 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 나라가 프랑스, 스웨덴, 독일 다 이제 그렇죠. 여기는 1명 넘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네. 프랑스는 뭐 1.8명 가까이, 독일은 1.58명 가까이 되는데 이건 GDP의 3%를 넘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니까 많이 난 우리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한국에 사시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이탈리아와 비교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좀 출산이 이렇게 저조해졌나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애기라면 완벽하게 다 잘해줘야 돼요. 일단 그 학원도부터 들어가서 사교육비. 네, 이거 그냥 대학교 보내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걸로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태리에서도 조금 학교도 보내기 좀 부담되긴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너 쉽게 직업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그냥 쉽게 결혼하기 못하고 쉽게 새로운 가족 만들기 못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걸 다 늦어지니까 그때도 애기 만들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어요. 도발적인 질문인데 그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데가 이걸 극복하면서 결혼 형태를 좀 약간 자유스럽게 국가가 인정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약간 전통적인 보수 문화가 있는 나라라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유럽 문화와 비교해서 한국의 이런 결혼 형태들이 출산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아기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태리에서 우리 그런 거랑 그냥 좀 상관없어요. 그래요? 이태리도 그래요? 이태리도 그래요. 요즘 저희 친구들이 중에 그냥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애기 낳았어요. 그분들이 많아요. 이거 조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이란 애기 안 낳는 거랑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태리에서. 그래서 그거 우리가 결혼 안 해도 그냥 애기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다 보장해주고 그렇죠. 그 국가가 다 어쨌든 그거는 적법하게 키워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인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편견을 해버리면 안 돼요. 뭐 결혼도 안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버텨요. 차별의 시선이 그래서 저는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왜 여성 존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출산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데 네덜란드가 이 출산율을 극복한 결정적 배경이 여성 낙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연애할 때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결혼도 이제 작은 결혼에서 우리가 결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혼수를 뭐 해야 되냐.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이전과는 좀 달라졌지만 그다음에 주택 마련 이런 거 힘들잖아요. 네덜란드가 이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소를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러면 다 임대주택 이런 것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출산하면 아이의 숫자에 맞게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갈 수 있고요. 사교육 같은 거 그렇게 판치는 또 나라도 아니고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무슨 특정 대학 줄 세우는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네덜란드는 이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들 아까 이익선앵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손해본다. 경력 박탈되겠다. 여성들이 출산하기 어려워져요. 그걸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정규직과 시간제를 분리한다든지 96년에 또 차별금지법이 돼서 휴가나 이런 거 다 평등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구조 자체를 여성들이 마음이 편하게끔 경제적으로 편하게끔 만들어주면 저는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 낳으면 이익이다. 이렇게 이익선이다. 네. 다다익선이다. 많이 나올수록 좋다. 제 이름이 이렇게 잘 쓰이네요. 그러네. 좋습니다. 자,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0808님이 저희 딸과 사위는 연봉이 높다고 육아 지원금 혜택을 못 봐요.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육아 정책이 되면 좋겠어요. 주셨고 7560님 출산 1억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아동연금식으로 1억을 18년간 매월 49만 원씩 주는
나오는 것.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90% 이상 찬성하더라고요. 좀 전에 크리스타나 씨가 맞아요. 말씀하신 그 거였어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였어요. 오. 그러니까 분할로 차등 지급한다. 이거. 느낌으로는 근데 1억 팍 주면 그냥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데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우리 네. 그 한국인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해보시니까 자 결혼 저 지금 아직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하면 뭐가 좋다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그냥 그렇죠. 결혼은 필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있다. 그래서 결혼하자. 이런 순서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결혼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영화 보러 갈 때 약속하고 어디 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봅시다 하면은 보러 쑥 갔다가 끝나고 그러니까요. 집으로 오면 돼. 네. 이야 이거 신세계네. 신세계죠. 저도 얼마 전에 이동하기 있어서. 맞아. 신혼여행을 같이 봤는데 네. 좀 이런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여성들을 편하게 또 엄마들을 육아하고 이런데도 더 편하게 저도 그걸 못했는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결혼 그렇죠,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육아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10명 중 9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대책도 중요한데 저도 결혼해서 한 25년, 2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네. 그 요즘에 저는 제일 큰 행복이 주말마다 그 다 큰 아들, 딸들하고 저녁에 맛있는 집 가서 저는 소주 먹고 애들은 하이볼 먹고. 소주 좀 줄이세요. 다른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그러니까 쏠쏠하시죠. 어릴 때 키울 때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정말 문 쾅 닫고 나가서 저도 속이 상해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날이 기다려져요. 토요일 날 저녁이 기다려져요. 그러세요? 네.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일걸요? 다 각자 있어요. 그렇습니까? 집에 있어도 다 방문을 닫고 뭔가를 해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너무 자랑질을 했나요? 제가 너무 못 키웠나요? 자,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계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 저희가 출산과 결혼 그리고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저출산에 관련해서 한마디의 지침 내지는 조언 네. 한마디로 한 단어도 좋습니다. 네. 뭔가를 제시해 보십시오. 크리스티나 씨. 먼저 하면 안 돼.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 먼저 하세요. 늘 준비된 타자 우리 배종찬 소장. 저는 뭐 존중. 존중. 일관돼요. 일관돼. 여성 존중. 잠깐 그럼 여기서 네. 소장님은 여성 존중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댁에서. 실천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같이 나왔다가 저는 그렇지. 밤늦게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 네, 자정이 돈 많이 벌어야죠. 애 셋이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집에 들어가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꿇어집니까? 너무 재밌는 남편이 같아요. 남편이 같아요. 자, 시간 드렸으니까 네. 이제 크리스티나 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냥 가족 분위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애기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줘라.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비정치회담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나서 4명이서 이게 합을 맞춰본 시간인데 정말 즐거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 소장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우리 영원히 하는 거죠. 연구박제. 아니 배 소장은 모르는 분야가 뭡니까? 네. 모르는 분야가 뭡니까? 최수영 진행자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티나 씨 오늘 어떠셨어요? 비정치회담? 네. 즐거웠어요. 그 주제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우리 크리스티나 씨께서 이거를 선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가수 이름이 노래 제목은 볼라레인데 맞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분 도메니코는 알겠어. 근데 네.
스펠링상으로는 모두 근호예요. 아, 그렇죠. 모두요. 모두요. 네, 맞아요. 모두요. 무슨 메뉴 이름 같은데? 그럼 볼라레가 무슨 뜻이에요? 날라간다. 날라간다. 이거 아주 좋아요. 클래식 칸소네라고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 피플 총 3부로 인사를 드렸어요. 네, 처음 진행해서 조금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낮 1시 15분에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죠? 도메니코 모두뇨의 네. 볼라레 끝곡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